예, 10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 한번 보여주세요. 개인이 코스피에서 2,200억, 코스닥 1,400억, 3,700억 정도 순매도입니다. 어제 개인들이 1조 원 정도 매도가 합쳐서 나왔고요. 오늘 한 3,700~800억이니까 나올 물량 생각하면 어제의 한 3분의 2 정도 조금 더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되죠. 다만 기관들이 수급을 다 받으면서요. 지수는 12포인트 올라서 2,330선에 움직입니다. 남은 연말 흐름들 또 1월 전략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과 오늘 10시 시황 해설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이제 폐장 3일을 남겨둔 상황에서 마무리 전략 그리고 1월 주도주를 어떻게 볼 것이고 대비할 것인가인데요. 일단 오늘이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고 네. 주식 양도세 물량이 오늘까지 나오는데요. 연말 마무리 전략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사실 오늘까지 10억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이슈가 네. 있기 때문에 뭐 오전 중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될 걸로 보이고 그렇겠죠? 예. 만약에 조금 더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한다면 10억을 좀 맞추기 위해서 종가 무렵에 아마 좀 팔고 그 주가 변동성이 좀 적은 내일 아침 시초가에 다시 담는 뭐 그런 전략도 PB 입장에서는 일부 할 수 있다고 고민이 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오전 중 물건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보면 배당을 포함한 금융투자, 기관들의 배당을 겨냥한 금융투자의 매수세는 오늘도 이제 물량들을 받아낼 걸로 보는데 위로 올리면서 들어가지는 않겠죠. 개인들이 팔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아마 밑으로 내려 파는 쪽을 그냥 받아내는 정도로 일단 배당과 관련된 종목들을 좀 받을 걸로 보이고요. 금융투자는 오늘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들은 장중에 오전 중 지나고 나면 이제 팔만한 물건들은 거의 다 판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가장 보수적인 분들은 주가 변동성을 좀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종가에 그냥 팔고 내일 아침 시초가에 다시 담는 네. 그런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장중 조금 어느 정도 위쪽으로 조금 이제 마지막 매수세가 좀 몰려들다가 종가 무렵에 다시 이제 물량을 조금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봅니다. 다만 이제 배당 관련된 플레이가 끝나고 나면 이제 배당락이 내일 정도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내년을 바라보고 들어올 매수세는 그 배당락쯤에 아마 다시 좀 들어올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기관 쪽에서는 지금 배당을 겨냥한 매수세가 들어왔던 금융투자는 1월 내내 주구장창 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수급은 썩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배당과 관련된 물량을 꽤 많이 최근에 담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배당이 끝난 이후에는 그냥 매도로 계속 일관되게 아마 비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개인들 관련된 수급들이 제한적인 가운데 금융투자가 샀던 배당 물량이 이제 매도로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가장 시장의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예. 점쳐집니다. 수급 요인을 잘 짚어주셨고요. 1월에 이제 조금 시장이 안정되고 올라간다는 전조하에, 전제하에 좀 주도주가 될 수 있는 후보군들은 어떤 걸까요? 지금 1분기 실적 발표,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결국 나오는 시점이 1월 말에서 2월 달 정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형주들이 1월 말 정도부터 나오고 아마 어닝 하향이 좀 되겠죠. 마지막 어닝 하향이 아마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1월 말, 2월 초 정도까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정도로 본다면 1분기 정도가 기본적인 어닝 하향 마무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1월 달은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아주 강력하게 뭐 1월 초 효과 이런 부분들 기대하기보다는 아마 종목별로 업종별로 약간 어떤 이벤트가 있는 쪽으로 좀 쏠릴 가능성이 높죠.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일단 뭐 1월 달 초부터 이제 열린다. 중국길이 열린다. 그리고 중국 그 개인들도 한국이나 태국과 같은 동남아나 한국 쪽으로 여행을 급격하게 많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최근에 이야기가 나오면서 리오프닝 소비주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플레이보다는 일단 리오프닝 기대감 때문에 중국 소비 관련주들 여행이라든지 화장품, 면세 이런 쪽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중국이 아무래도 대규모 확산세가 이루어진 가운데 1선과 2선 도시 같은 경우는 약간 코로나 확산세가 피크를 치고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3, 4선의 농촌이라든지 약간 외곽 지역 쪽으로 마지막 확산세가 되고 있다는 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서 1, 2선 대도시들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고 특히 베이징이나 이런 쪽은 지금 교통량이
다시 한번 올라오는 부분이 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 관련된 쪽이 상당히 좀 강력하게 연초에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국 소비 관련 섹터가 아무래도 센티적인 면에서는 1월 달 초에 좋을 가능성이 있다 보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1월 달 초반 같은 경우는 XR, VR 관련된 이슈. 왜냐하면 CES가 라스베가스 쪽에서 1월 5일부터 뭐 7일까지, 8일까지 정도가 열립니다. 예. 그래서 연초에 XR, VR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 이런 바운드 하드웨어 쪽이라든지 일부 메타버스가 또 거기에서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XR, VR 쪽과 관련된 이슈도 아마 1월 초에 불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부분에서 컨셉적이면서 그리고 아마 그 JP 모건 관련된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또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1분기 1월 초에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섹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예, 1월 주도주 후보군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요. 그 가운데 이제 조금 압축해서 관심 가질 섹터와 종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주목해야 될 그 섹터나 주제 가운데 캐펙스가 늘어나는, 이제 캐펙스는 사실 캐피탈 익스펜디처, 자본적 지출인데요. 뭐 재무적으로 하면 좀 어렵고 투자를 위해서 이제 얼마나 지출하느냐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LG이노텍이 얼마 전에 이제 대규모 투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가는 뭐 시원찮고요, 아직이요. 네. 이노텍이 오늘 좀 아쉬운 부분들은 4분기 실적이 약간 미스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크게 미스할 건 아니지만 아시다시피 애플 관련된 이슈가 중국 쪽에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뭐 가동도 폭스콘 공장이 꽤 많이 닫혀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LG이노텍을 굉장히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번에 4분기 이연 물량이 1분기에 바로 이연되면서 뭐 그 물량이 그대로 채워진다.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겠죠. 소비 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모델과 관련된 이연 모델은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신모델과 관련된 부분에서 수요가 다시 폭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히 지금은 LG이노텍을 좀 모아가는 전략이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고 밸류에이션 부분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까지 빠져 있기 때문에 천천히 지금 정도라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 구간이라 LG이노텍은 볼 수 있습니다. LG이노텍이 카메라 모듈 관련된 광학 솔루션 부분들을 1조 6,563억 정도의 신규 시설 투자 발표를 했는데요. LG이노텍의 카메라 모듈 캐펙스 관련된 투자를 보면 아마 2017년도에서 18년도에 굉장히 확대가 됐고 19년도에는 다소 조금 수축이 됐던 국면에서 2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LG이노텍은 아시다시피 캐펙스 투자 금액이 애플의 카메라 모듈 스펙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렇게 다 추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카메라 모듈 부분에 이러한 캐펙스 관련된 투자는 애플 쪽에서 사가지 않는다면 LG이노텍이 투자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애플과 관련된 쪽은 결국은 확정된 물량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2019년 트리플 카메라 도입이 되면서 기존의 싱글 듀얼 라인 개조로 신규 투자가 상당히 제한적이었지만 2020년부터 21년까지는 센서 쉬프트 4모델로 확대되면서 그 다음에 타임 오브 플라이트, 이게 뭐냐면 이 빛 간에, 그러니까 사물을 형성하는 어떤 빛이 도달하는 시간을 재면서 이 관련된 여러 가지 3D 관련된 센싱 모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 오브 플라이트 TOF라고 하는데요. 이게 도입이 될 시점으로 왔고 최근에 확대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삼성이 지금 엑스레이 부분에서 타임 오브 플라이트 기술을 최초로 형성하면서 삼성이 엑스레이 기기를 냈다는 점도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3D 관련된 쪽에 타임 오브 플라이트 기술이 상당히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프로 모델에 4,800만 화소로의 스펙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AF 관련된 오토 포커싱 탑재가 전면 카메라로 신규 진입되면서 LG이노텍이 지금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에 4,800만 화소 일반 모델로 확대가 되면서 또한 폴리드 줌 관련된 카메라 모듈과 액추에이터 진입이 새롭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폴리드 줌은 뭐냐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잔망경,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잠수함이 이제 위로 볼 때 잔망경처럼 보이잖아요. 꺾여 있는 부분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폴리드 줌이 새롭게 아마 애플 쪽에 신규 모델로 아이폰 쪽에 탑재가 되면 우리가 뒷면에 있는 갑툭튀, 그러니까 이제 인덕션 폰이라 해가지고 뒤쪽에 좀 튀어나오는 게 좀 보기 싫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폴리드 줌이 아마 탑재가 되면 이 갑툭튀가 거의 없어진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스펙이 상향 조정이 충분히 되고 아마 카메라 쪽에 성능 향상이 된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이후로 지금 LG이노텍 캐펙스 공식 특징이 아까 말씀드리는 신규 부품이나 신규 기술이 도입될 때 LG이노텍이 대규모 아마 이러한 어떤 캐펙스 조정이 있다 볼 수 있겠고요. 결국은 LG이노텍과 카메라 모듈 장비 업체의 실적이 완전히 확연하게 동반 상승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폴리디즘 관련된 카메라 모듈과 신규 부품, LG노텍이 아마 액추에이터 부분에서도 신규 부품 공급으로 될 수 있다 볼 수 있겠고, 기존의 후면 메인 카메라의 스펙 업그레이드 대가 아까 폴리디즘 언급을 드렸죠. 관련해서 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실적 성장 거의 명확하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올해 프로 모델만 사용했던 4,800만 화소가 일반 모델로 확장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LG노텍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수혜를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다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업체가 당연히 LG노텍이겠죠. 그래서 내년에 아이폰 15에 관련된 폴리디즘 카메라 모듈 단독 공급에 따른 평균 판매 단가가 상당히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올해와 달리 아까 말씀드렸던 액추에이터의 일부 내재화에 따른 의미 있는 수익성 개선도 가능할 거로 보기 때문에 LG노텍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신규 설비 투자가 상당히 내년을 바라보는 쪽에서는 매수 국면에 좋은 기회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LG노텍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주셨고요. 오늘 관심주는 이제 LG노텍 물론 좋게 보시지만 관련된 기업 가운데도 조금 더 디테일한 쪽으로 골라오셨습니다. 네, 뭐 LG노텍을 말씀드리고자 나온 것은 아닙니다. 네. LG노텍은 기본적으로 이런 컨셉 때문에 좀 중장기 부분에서 지금과 같은 주가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모아가는 충분히 좋은 기회라 제가 말씀드린 정도 수준이고요. 네. 내년을 좀 바라보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이렇게 대규모 캐펙스 증가를 했을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에 좀 주목을 해야 될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은 LG노텍의 캐펙스 증가 사이클을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은 기존과 달리 폴리디즘 관련해서는 검사 장비와 그리고 거기에다가 일부 조립 공정 장비까지 공급을 진행하는 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폴리디즘이 내년 시작 단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에 2, 3년 동안은 하이비전 시스템의 매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전면부 SL 모듈 변화에 따라 신규 장비 공급도 추가적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하이비전 시스템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가는 어제부터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눌림목이 나오든 어쨌든 하이비전 시스템을 좀 더 끌고 가도 될 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북미 고객사인 애플이 2023년 AR 글라스 출시로 검사 영역을 더욱더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아까 CES 말씀드렸는데 AR, XR 관련된 기기가 연초에 굉장히 중심적인 어떤 이벤트화 될 수 있다 볼 수 있는데 아마 출시가 기대되고 있는 AR 글라스 같은 경우도 3개 이상의 타임 오브 플라이트 모듈 탑재가 전망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타임 오브 플라이트는 3D 센싱 관련된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삼성도 지금은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기기 간의 호환성 차원에서 스마트폰용 타임 오브 플라이트 모듈 적용처 역시 프로에서 전 모델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LG노텍의 최근에 구미 파주 공장에 타임 오브 플라이트 모듈의 신규 라인이 증설되고 있는데 이게 2024년의 완공 목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증설과 관련된 부분에서 견조한 전방 수요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LG노텍 캐펙스 관련된 부분에서 결국은 하이비전 시스템이 그 수혜를 그대로 받는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북미 고객사 신제품,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15가 폴리디즘, 그다음에 전면 OIS 관련된 탑재, 그리고 노치 변경 등의 카메라 스펙 변화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변경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매출이 아마 고객사 LG노텍의 증설이라든지 장비 교체 수요 발생하면서 수익이 크게 일어나는 구조로 아마 대규모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신사업 2차 전지에 대해서도 2023년 최대 매출 경신도 전망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세방전지향 2차 전지 보조 배터리 관련된 패키징 검사 장비도 아마 내년에 하이비전 시스템이 매출이 가시화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볼 수 있겠고요. 또한 본업은 중국 및 국내 구미 임대 공장 가동으로 빨라진 고객사 납기 일정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LG노텍의 대규모 신규 팩카 증설이 하이비전 시스템의 실적 우상향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어제 이제 LG노텍은 대규모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약보합으로 밀렸는데 하이비전 시스템은 6%가 올랐습니다. 이제 실제로 투자를 하는 건 LG노텍이지만 수혜를 민감하게 받는 쪽이 어딘지를 보여준 거는데요. 주가는 19,000원 수준입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실질적으로 어제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은 거래량이 좀 더 별로 동반되지 않으면서 살짝의 눌림목이 나오고는 있지만 뭐 5일선 플레이가 된다고 한다면 크게 부담 없는 가격 수준입니다. 그래서 눌림목이 나온다 하더라도 18,000원대 중반 정도까지 살짝 눌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구간이고요. 단기 목표가는 26,000원, 지난번 고점 수준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보고 있겠고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 아마 물량이 더 올라오고 매출 확인되면 이 정고점 더 벗겨낼 가능성은 그때 확인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 1차 목표가는 26,000원 정도 제시해 드릴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1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황 해설과 관심 종목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